최근에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범죄자 김용의 공천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려 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용의 뻔뻔함과 민주당 친명계의 동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의 범죄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김용이 받은 돈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판단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까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장동과 이재명의 연결고리인 김용이 입을 열면 공소 취소는커녕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김용은 침묵을 대가로 공천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입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OECD가 올해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을 1.71%로 전망했습니다. 어려웠던 작년보다도 0.21%포인트나 낮아진 전망치입니다. IMF는 우리 정부 부채 D2 비율이 2029년이면 60%를 넘길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국제기구들이 앞다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과장이라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미 모든 경제 지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1998년 IMF 사태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고 생산자 물가 역시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른 소비자 물가가 더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까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미관계 악화는 경제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나쁜 동맹국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돕지 않았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고 SNS로 부동산 겁박하고 국민 갈라치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7억 성과급 총파업 예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한번 공정이 멈춰서면 되돌리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이 10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수천 개의 협력사는 물론 지역 상권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 노조도 5월 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또한 공정이 멈추면 배양 세포까지 다 버려야 합니다. 안전성 우려로 해외 수주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평소 만기친남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하라며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목전에 큰일이 터지면 안 되니 삼성을 압박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그런다면 나라의 미래를 표와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를 설득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노조 역시 과도한 요구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없음을 이재명 대통령부터 똑똑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성과를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고성과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노동자 n분의 1 방식으로 1인당 6억 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단 28분 정전으로 500억 원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 원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현실입니다. 반도체가 GDP 성장률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 노조 약 14만 6천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서 기업은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자성 인정이 90% 이상 나오며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경제적 종속성만으로 노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의 기준을 말 한마디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또한 거대 양대 노조는 노조 정상화의 기본인 회계 공시 제도마저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노조 눈치를 보며 이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노조가 자신들의 회계 투명성 거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요구만 확대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노조가 자신들의 회계 투명성은 거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요구만 확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하여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교섭 대상은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 근로조건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산업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